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0년 사회과 수업 나눔 축제에서 수업 나눔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광해원고등학교 교사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수업 나눔 축제에서 발표하게 될 수업 주제는요, 배움 중심 사회 수업과 빛깔 있는 학급 경영입니다. 사실 제목이 참 거창한데 저는 아직 2년차 신규티를 못 벗은 신규 교사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나눔이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경력 있는 선생님들께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신규 선생님들한테, 고민이 많은 신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구회에 작년에 이소정 선생님이랑 목도 정예지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거 보고서 저 연구회를 정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저거를 발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발표해 주셨던 것과 유사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광해원고등학교에서 왔는데요. 저 청주에서 27년간 살은 충북 토박이 충북의 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을 그리던 교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진천이 발령 나고 나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청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겠구나. 나는 이제 우리 아빠 말로는 내가 차석으로 붙은 것 같다는데, 진천이니까 2등인 것 같다는데, 나는 그럼 출퇴근이 가능하고 진천에서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니 저희 집에서 자그마치 1시간이 걸리고, 저는 광해원이라는 지역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광해원 고등학교는 광해원면에 있습니다. 광해원면 음성에 가까워요. 사실 진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음성에 가까워서 정말 저에게도 처음 들어본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꿈을 그리는 우리 학교에 와서 1년차부터 담임 교사를 맡게 되었고, 사회문화 통합사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소정 선생님이랑 정예지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수업 나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애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주도성, 자발성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사실 저를 정말로 큰 누나? 엄마?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첫 딸이고 하다 보니까 챙기는 게 좀 익숙한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얘네는 왜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움을 줘야 하지? 왜 동아리인데 교사가 구성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는데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이거 할래? 이 대회 나갈래? 생기부에 도움 된대. 나가자. 이렇게 전교 1등부터 하위 등급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한 명씩 이거 참여하자 해야 참여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또 생활기록부 관리는 꼼꼼하게 하려는 약간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에 의존하는 아이들이라서 학교에서 내신 따는 게 1위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라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작년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착해서 올해 얘네들을 데리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저를 믿어주신다면 고3까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래포는 좋은 편이고요. 선생님들, 저희 학년의 아이들은 정말 순하고 착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요. 맨날 와서 선생님 이거 테이프 떨어졌는데 붙여주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18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고요. 그래도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는 수시 100%, 그러니까 이번에 정시 파이터가 한 명 생겨서 걔가 이제 저보다 경제를 잘합니다. 걔가 경제 모의고사 50점 만점에 50점을 맨날 받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수시 100%로 가는 아이들이라서 2학년이 되면 그제서야 늦었구나 하는 생각에 또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의 특성을 3가지로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욕이나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기초 학력이 조금 아쉬운 아이들이라
제가 앞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게임 같은 걸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를 문제적 남자에서 보고서 아 이거 우리 애들한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T 처음 할 때 하는 활동인데요. 요게 뿌띠빠크라는 거예요. 프랑스 국민 게임이라는 건데요. 저희 아이들은 수업에 관련된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업에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게임을 또 선호합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다른 반 선생님까지 너무 시끄러운데요 라고 민원 거실 정도로 애들이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금 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다른 학교한테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학교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했던 건데요. 이렇게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아가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PPT로 보여줬고 그리고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대결을 하니까 잘 몰라가지고 모둠으로 시켰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사실 요게 책상에 있는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나눠드렸어요. 요렇게 이거 방식은 잠깐 제가 PPT 다른 거 띄워놓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이거 못 끊어요? 됐다. 잠깐 이거 영상 끊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원래 띄워 놔주셨는데 닫으셨나봐요. 아니, 갱식이 안 되는 거야. 다시 그걸 뺐다. 혹시 조경천 선생님 부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이돌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왜 띄워져 있었는데 안 열리지? 여기 있다. 선생님, 지수쌤 뭐 PPT가 안 열리는데 좀 와봐.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네. 땀. 열렸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들 PPT 띄워놓고 했던 건데요. 프랑스 국민게임 뿌띠빠크라는 겁니다. 이거 틀어주자마자 뿌띠빠크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게임을 했고요. 게임 방법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거랑 문제적 남자에서 한 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사자성어랑 역사적 인물을 뺐습니다. 왜 뺐을 것 같으신가요? 모를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랑요, 연예인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어를 하나를 미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미음에 맞는 제시어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매화나무, 말, 마라톤, 목민심서, 무용지물, 몽골, 마징가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 채운 사람이 먼저 정답 다 채웠어. 너네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부터 제가 이제 너 이제 채운 거 말해봐. 그러면은 민들레, 미어캣, 마라톤, 명량, 미역국, 미국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에 연예인, 마징가라 돼 있죠. 마징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틀렸어 땡 하고 다른 친구한테 기회를 줍니다. 다른 친구가 다 채우면 그 친구가 여기 총 1, 2, 3, 4, 5, 6, 7, 7가지 주제인데요. 다른 친구가 7점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타일러 학생이 나도 말 적었어 이러면 타일러 학생이 1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7개를 먼저 말했더라도 다른 친구가 적었으면 그 점수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최종적으로 제일 높은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랑 했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얘네랑 21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라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중 제가 먼저 자음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선생님들께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시옷입니다. 시옷에 해당하는 주제, 단어 쭈르륵 적어주시고 다 적은 선생님은 정답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시어는 시옷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적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대답 없이 엄청 열심히 적어주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보시면 안 되는데. 잘 적었습니다. 최은희 선생님 다 적으셨습니다.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식물에는 뭐 적으셨나요? 수세미. 수세미. 그 다음 동물에는요? 소. 적으신 선생님들 계세요? 소 1점 뺏겼습니다. 수세미는요? 있으세요? 없으셔. 운동은요? 수영 적으셨대요. 뺏기셨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점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에는요? 식객 적으셨나요? 음식은요? 순두부 적으셨나요? 국가 혹은 수도? 서울 적으셨어요? 오, 없습니다. 연예인은요? 소지섭. 최은희 선생님 몇 점 가져가셨나요? 지금 엄청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점입니다. 6점이요? 네. 소도 빼셔야 해요. 5점입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1개씩 가져가시고 2개 가진 선생님들 있으시죠? 옆에 점수란에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딱 1개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자음 뭐 할 거냐면요.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기억. 아이들한테는 보통 참여하려고 과자를 상품으로 걸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세요. 과자를 상품으로 걸고 있습니다. 음식에 과자 쓰시면 안 돼요. 기억, 식물, 동물, 운동, 영화, 드라마, 음식, 국가, 수도, 연예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기억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응이 제일 쉬워요. 기억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드라마도 됩니다. 영화랑 드라마. 근데 손 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소정 선생님 다 하셨습니다. 다 멈춰주세요. 다행인데. 이소정 선생님, 식물부터 말해주세요. 고사리.
아무도 안 적으셨습니다. 1점 가져가세요. 동물. 이거 되나? 강아지? 강아지 됩니다. 강아지. 운동. 개주. 개주 가져가셨습니다. 영화, 드라마. 국제수사. 국제수사. 아무도 없으세요. 음식은요? 고추장. 고추장. 요렇게 땡입니다. 고추장 땡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에요. 아니 이런. 다시 다 하신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다 했지만 참겠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빨리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면 도중에 멈춥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켜서 이게 맞는지 저는 찾아줍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틀리시면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혜란쌤님 발표해주세요. 네. 왜 해도 되나? 식물이요. 가지. 가지. 있습니다. 있대요. 뺏겼습니다. 동물이요. 고양이. 고양이. 없습니다. 1점 가져가세요. 운동. 걷기. 걷기. 좀 애매하지만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서 인정하겠습니다. 영화, 드라마는요? 국가부도. 국가부도. 국가부도의 날. 네, 가져가시고요. 음식은요? 가지볶음. 가지볶음. 국가수도. 가봉. 가봉? 가봉 맞나요? 가봉 국가.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연예인요? 김수현 가져가셨어요. 혜란쌤 지금 하나 겹쳤나요? 네. 하나 겹쳐서 6점 가져가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 선생님이 틀리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점수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요, 틀리면은 리셋이고 다시 겹치면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도전자가 앞에 도전자가 말한 거랑 최대한 안 겹치게 해야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 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랑 했을 때 그만하자 얘들아 진짜 제발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키역 3번씩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로운 학교 가셔서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상태라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사회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주제는 배움 중심 사회 수업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말만 제대로 들어봤는데 저희 학교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과학 선생님이 계세요. 화학 선생님인데 거꾸로 교실 엄청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저희 학교는 일반 사회 1명, 역사 1명 이렇게 사회과가 1명씩밖에 없어서 그분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해주신 말이 배움 중심이랑 학생 중심은 살짝 달라 지수쌤. 학생 중심은 애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고 배움 중심 수업은 학생 중심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수업에서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면 그건 배움 중심 수업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사실 학생 중심 수업이 좋은 수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만화 그리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데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주면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고 다행히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배움 노트를 통해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거를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수업은요 3개로 나눠 보았는데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입에서는 이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 하는 것처럼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직구쌤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유튜브 채널이 보입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수업 공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수업 정도만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썸네일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작을 한 건데요. 이렇게 해야 애들이 봐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여러 선생님들처럼 아이패드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아이패드로 학습지도
채우고 교과서도 읽으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속상했던 게 아이들이 저는 열심히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수업을 띄워놓고 이제 다른 게임을 하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하고 상처받는 2년차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가 덜 상처받고 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저의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반 교실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자막이랑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영상은 10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이상 또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10분 정도 영상으로 키워드 위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 영상을 웅크에서도 보고 또 자기들이 시험 기간에 핵심 정리하고 복습할 때 또 되돌려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댓글을 단 학생들이 있는데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고요. 아니면은 제 지인들, 저희 부모님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에 조금 신경을 써본 게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쏙 사진 뜨고 이렇게 하면 여기 쏙 사진 뜨고 이렇게 그래서 프리미엄 어플을 사서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차 영상을 많이 봐주고 그리고 수업에서 이제 원격 끝나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발문을 했을 때 수업을 일단 듣고 오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대답하는 질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활용해 볼 예정이에요. 저의 가상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선생님들께서 조명도 사주셨고요. 엄청나게 큰 유튜브용 조명이랑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사주셨고요. 웹캠도 사주셨고요. 별의별 거 다 사주셔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인데요. 요거는 연구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움 노트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직 경력이 짧아서 제가 스스로 막 모든 배움 노트의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하신 것도 넣어보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내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한 것도 넣어보고 그리고 수행평가, 형성평가 문제도 넣어보고 수능 문제도 넣어보고 해서 총 3단계로 구성해서 배움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 선생님들 드리려고 배움 노트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본해 놓은 거예요. 딱 개수가 많네요. 영상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요렇게 생긴 건데요. 저희 학교가 좀 예산이 좀 있어서 이것도 이제 학교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 뒤에는 광해연고 2학년 선생님은 언제나 너희를 응원해 이렇게 저의 애정을 담아봤고요. 배움 노트는 이거를 전체를 다 이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PPT에 담아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첫 단계는 진단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단원마다 새롭게 배우는 개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컨설팅 수업 와주셨을 때 조언을 들었던 게 아이들이 그 수업에서 꼭 달성해야 할 성취 수준, 성취 기준을 꼭 적어놓으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어떤 내용을 배울지, 이 수업에서 어떤 성취 기준이 있는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진단하기 파트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내가 꼭 달성해야 되는 핵심 개념들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 노트 문항을 봐주시면 이렇게 대부분 아이들이 채워 넣어야 하는 칸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수업에서 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쓸 수 있게 해야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를 이제 열성적으로 저희 아이들은 채웁니다. 여기 앞에 보여드리면요. 배움 노트의 문항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학습지를 작년에 만들 때는 그냥 빈칸 뚫어놓고 내가 불러주는 키워드 써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배움이 일어날까?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최대한 아이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짝스터디로 이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상의해 보면서 고민을 나누고 이 문항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애들이 사실 피드백이 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좋은데 뭘 배우는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먼저 서브노트인데요. 서브노트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브노트는 제가 저의 피땀 눈물이라고 아이들한테 하면서 나눠줘요. 요거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 한 5개년 정도, 길게는 10개년 이렇게 해서 나왔던 모든 선지를 개념마다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사실 아이들한테 사회문화 수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다 읽는 거 아니야. 다 읽을 시간 없어. 30분 안에 못 푸니까 키워드 보고 하는 거야. 사회문화는 키워드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 서브노트를 보면서 키워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 선생님 근데 정리는 됐는데 문제 좀 뽑아주실 수 있으세요?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마지막 배움노트 마지막 보시면 두 단계의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요거는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수능 문제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실어놔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까지 해준 다음에 아 너네 그럼 이 단원 배우고서 어떤 걸 느꼈니? 라고 하면서 최종 배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를 하면서 배움 중심 사회 수업 요 파트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희 배움이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네! 그냥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해준 거라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학습지 사실 나눠주면 선생님 저 잃어버렸어요. 다시 뽑아주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해서 그냥 노트로 가져버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예산이 되신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넣어봤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참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건 수업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네 다 참여해 이렇게 하는 게 오로지 제가 수업 잘 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교구를 한번 바꿔보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구는 모둠 학습판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 주제가 노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아이들이 소비자, 정부, 기업과 노동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명씩 나와서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이름 옆에 하트까지 붙여주면서 나와서 발표도 시킵니다. 박지원, 박성준, 최시은, 정혜영 다 쓰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 밑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점은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이름만 떡하니 또 비어져 있으면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동아리에서도 사용했고 또 아이들이랑 학급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허니콤보드라는 건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쁜이들입니다. 이건 인스타 올려달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허니콤보드 혹은 헥사보드판이라는 건데요. 이 수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둠 학습판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운데 저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과정 수업을 했었는데요. 자본주의, 너네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끔 나와서 붙이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또 신이 납니다. 왜냐면 와 이거 저도 붙일래요. 저도 써볼래요. 선생님 저는 민트색으로 붙일래요. 이렇게까지 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붙이고 또 학급에서 의견 나눌 때도 요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에서 야 얘네 서봐 해가지고 찍은 건데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쓰는 건데요. 정말 유치하죠. 이걸 과연 고등학생들이 좋아할까 싶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애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또 저는 한 명 한 명 또 케어를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걸 하나하나 테이프를 다 붙여줬어요. 배움 노트 앞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줘요. 그럼 이제 애들이
잘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숙제를 잘했거나 아니면 제가 기분이 좋거나 열심히 했거나 하면은 막 7개씩 막 찍어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다 모아서 학기 말에 추첨해서 아이들한테 경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 정도 모은 아이들이 있어요. 다 모으면 또 선생님 다 모았는데 뭐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과자 하나 이렇게 줘요. 근데 아이들 말로는 제가 사오는 과자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건 제 사비로 산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 이쁘니까 또 사보자 이렇게 해서 사비로 산 건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요것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2년차 담임 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그냥 예뻐서 2학년으로 데리고 온 건데요. 세 가지 이번 학기, 저번에 작년에 신규 교사 때 제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깨닫고 올해 어떻게 하면 좀 담임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좀 첫 부분 처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학급 경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마지막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진로 포트폴리오는 요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엄청 제가 생색을 냅니다. 나의 피땀 눈물 빨리 끼워 해서 여기 앞에 초록색 파일로 가져왔는데요. 요거 저희 학교 애들 오늘 잠깐 온 애한테 감사합니다. 잠깐 온 애기한테 야, 네 진로 포트폴리오 좀 줘봐. 선생님 가져가야 돼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진로 포트폴리오인데요. 요거 디자인을 이제 요것도 부장님이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진로 포트폴리오는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파일은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 거고요. 제목은 제가 지어봤는데 나만의 북극성 찾기라고 지었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다 끼워줬어요. 애들이 귀찮다고 포켓 한 포켓에 저의 피땀 눈물을 그냥 훅 끼워버리길래 또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명 한 명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꿈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기,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나의 미래 소개하기, 세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하기, 교과활동 기록하기 등등등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내 꿈 어떻게 하면 달성하지? 고등학생 신분으로 뭘 하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나의 미래 소개하기는 내 꿈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스터디 플래너 양식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공부 계획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고, 교과활동 기록하기는 사실 제가 편하려고 만든 거긴 해요. 아이들 세특 쓸 때 한 명 한 명 할 수 있는 활동, 니네가 했던 활동을 꼭 기록해둬, 기억에 남으면 기억해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 수업이 끝나면 배움 노트도 기록하고 요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창체 활동도 요것도 담임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율이랑 창체 시간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자기 진로랑 관련된 창체 활동을 꼭 기록하라고 해요. 만약에 창업 관련한 창체 활동을 했으면 경영학과 관련된 친구한테 너 오늘 창체 활동 도움 됐잖아. 이거 기록해. 하면 이제 아이가 기록을 하고요. 1인 인력할 일지 써서 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는 것까지 아이들한테 시켜보고, 사실 제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아이들 독서활동 기록하기 요거 나눠준 게 아이들 거 하나로 처리하기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저희 학교 공통으로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참 예쁘죠? 제가 수험생 할 때 썼던 플래너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거를 아예 이제 써볼 줄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고 벼락치기 하고 이런 게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플래너를 세우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1인 1역할 하는 아이 중에 스터디 플래너 관리 팀장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시험기간 2주 동안 스터디 플래너를 걷어요. 그래서 그 걷은 다음에 굉장히 이게 사실 힘들었는데
한 명 하면 이렇게 맨날 쪽지를 써줘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오늘은 과학을 열심히 했구나. 근데 사회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회도 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요.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아 이렇게 공부해야지. 네가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요거 이렇게 밑줄은 애기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줬는데 제 말을 이렇게 밑줄을 쳐놓더라고요. 또 요 사소한 하나하나의 감동을 받고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익숙하실 텐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막 믿음 글씨 되게 예쁘게 써주시는데 저는 애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저희 1인 1역 중에 가치사전 팀장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작가 희망생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작가 희망생 아이가 가치 카드에서 자신이 오늘의 가치를 선정을 합니다. 이번 주의 가치를 선정하면 얘가 되게 자발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요. 얘들아 너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야?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아이들이 공유를 해주고요. 걔가 한 가지 선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나오는 주에는 이렇게 모둠 학습판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투표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한 아이한테는 책 한 권 저희 학급비로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포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2가지 주제 발표를 다 해보았는데요. 요게 사실 경력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초반에 고민도 많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되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누구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될지 이러면서 근데 사실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연구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 수업 나눔 축제 가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으면서 더 의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또 열심히 하고 싶으신 신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다.